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로 리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혼전 순결 69%가 지켜야 한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40년 전쯤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고 이게 69%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 독자들이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혼전 순결과 관련되어서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면 몇 퍼센트가 나올까? 10%라도 나올까? 저는 10%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거의 0에 수렴하지 않을까? 잘 나와봐야 한 5%?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고 하면 이 영상을 올리고 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인류가 70만 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70만 년의 역사 중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게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몇십 년은 인류 역사로 본다면 먼지 한 톨이에요. 정말 작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갔다고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는 않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다시 유턴을 해서 제대로 된 길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저는 옳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과거라기보다는 원래 인류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관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상대자는 반드시 20대 초 정말 처녀분을 만나서 존중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군인에 대한 고마움. 아마 지금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걸 좀 안 하죠. 존중, 대접, 군인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요즘은 건강한 아이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서 단란한 가정을 가져야죠. 요즘 단란한 가정인데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죠. 섹스리스가 40% 나오는 전 세계 1위 국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이 일찍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결혼 연애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2년 고생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갖는 건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분들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1990년도만 하더라도 24.78이었어요. 저는 이때가 좀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2022년도 기준으로 31.26까지 늦어졌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너무 늦어요. 못해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27세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좀 정상화가 된다면 한 27, 26?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이게 정상적인 범위가 아닌가라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늦어진 거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22년도에 연령별 혼인 건수 여성에 대한 건데 여기 표를 보더라도 20에서 24세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25에서 29세도 건수로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나이대가 여기입니다. 30에서 34세.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35세에서 39세 같은 경우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율은 늘었습니다. 비율은 늘었는데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혼인 건수가 10년 전보다 혼인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지금 확실히 여성들 같은 경우 늦어도 34살 전에는 해야 돼요. 확실히 35살 이상 넘어가면 남성들이 조금 비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 표를 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추정이 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 영상을 그때 요거 올리면서 그때 앞에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첨부를 했었어요. 뭐냐고 하면, 그때 어떤 그 싱글맘 유튜버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서양에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경험이 많은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동양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따진다. 그러면서 약간 동양권의 남성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을 하신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그때 아마 6월 6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좀 많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서양도 경험이 많은 여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먹고 버릴 여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버릴 여자의 순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맞아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 여성분이 제가 볼 때 남자는 본능입니다. 남자는 본능인데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용이냐 결혼용이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존잘남 만나잖아요. 돈이 없더라도 키 크고 잘생기고 근육질이고 이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재미있고. 근데 막상 이제 20대 때는 그런 남자를 만나다가 30대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존잘남은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존잘남을 버리고 돈 잘 버는 퐁퐁이를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 상당수죠.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가죠.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는 뭐 이성의 과거에 뭐 경험 횟수가 많고 이런 거 사실 안 따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애용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좀 까져도 이쁘고 섹시하고 그런 여성들을 선호하죠. 하지만 딱 결혼 대상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뭐 외모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같이 다니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면 된다. 물론 이쁘면 이쁠수록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까진 여자보다는 조신한 여자를 선호하죠.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랑 똑같이. 결혼할 때랑 연애 때랑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결혼 때는 내 아이를 나중에 잘 출산할 수 있고 육아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은 여성들을 선호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결혼이 지금 30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평균 초월 연령도. 근데 이게 과거가 확인이 안 돼. 여성분들이 이제 럴커 모드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과거부터 뭐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면 관계없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30대 되어서야 이제 뭐 소개팅을 한다든가 뭐 결정상을 통해 만나든가 등등등 이렇게 만나는데 과거를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중고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고차 사고 이력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좋은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남성분들이 안 당하려고 하면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금 어린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확실히 표시를 봐도 지금 20대 여성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한국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지 않는다면 국제결혼 연애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남자로서는 이력이 확인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설령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기준으로 하면 사고 이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작았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결혼이 그런 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연애랑 결혼 자체가 원래 양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동거만 해대는 거고 미혼모가 넘쳐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가정이 저는 겪었을 거라고 봐요. 즉 지금 대한민국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유연애랑 결혼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치관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서구가 아무래도 이 문화를 먼저 지나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지금 서구권에서 보면 혼외 출산 같은 거를 보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지금 혼외 출산이 그렇게 유럽이 높지 않았어요. 보통 뭐 10% 내외였는데 지금은 거의 50% 근처에서 노는 게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혼외 출산도 이게 전통적인 거 아닙니다. 유럽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혼외 출산이. 제가 그거 한번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유연애랑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서구 남자들은 그래서 동거,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개가 양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을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가치관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일본은 서구처럼 가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온 케이스죠. 과거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결정은 결국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유연애로 가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남성들도 그러면 우리도 서구처럼 가자. 동거문화로 가자. 혼외 출산으로 가자. 이리 갈 거고 만약에 여성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일본 모델로 가겠다. 하면 이제 유자력을 키우는 여성들이 이제 나오고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자유연애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스스로 여성들이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같은 경우 얼마나 미혼모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그냥 동거하다가 그냥 도망쳐버리고 미혼모로 여성들이 살아가는 여성들이 정말 많거든요. 미혼모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남자들도 구르다가 온 여자는 잠자리 상대로 볼지는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안 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요. 혼전 순결을 병신 찐따 취급하는 시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가 뭐 고작 우리나라로 보면 한 30년, 40년 만에 붕괴된 거예요. 제가 20, 30이라 적었는데 한 3, 4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너무나도 변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80년대에 그게 81년도였거든요. 그때 중앙일보 여성 독자들이 69%가 혼전순결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보니까 자유연애 바람이 불다 보니까 가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멀리 와버렸는데 저는 지금 이게 결코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코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갈 거면 아예 서구권처럼 우리가 동거문화로 그냥 가자. 혼외 출산도 허용하고 그런 문화로 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그 판단은 여성들이 아마 결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면요. 이것도 보면 여자들의 합리화로 비롯된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죠. 이거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요즘 여성들이 대부분 다 막 발작을 하죠. 요새 그런 걸 따지냐. 혼전 순결 이야기하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냐. 이 찐따야. 막 그런 식으로 막 여성분들이 발작을 해요. 뭐 블라인드 같은 데 봐도 이제 그런 발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위한 헛소리라고 봅니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좀 세게 하셨는데 이 아저씨 80년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크크크크. 순결은 무슨? 크크크크. 그럼 처음 만나서 잠자리 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개차반이어도 같이 살란 말 얘기냐? 크크크크. 순결은 댁처럼 별 연애 경험이 없는 아재들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는 한상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참 이런 댓글이 참 보면 모질이에요. 모질이. 자,
메시지를 반박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반박 못하면 이제 뭐 메신저를 공격하죠. 이 전형적으로 찐따들이 보통 쓰는 건데, 갑자기 뭐 아저씨라고 하고, 덱처럼 별 연애 경험이 없는 아재들이, 아니, 이거 뭐 확인해 봤어요? 그냥 내피셜 팽팽 굴려갖고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오히려 안타까워요.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댓글을 올리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여튼 댓글 쓰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게 또 컨텐츠가 되니까 저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거는 정말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인다.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낮은 수준의 요즘 이런 거 안 먹히죠. 자, 제가 일단 이야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미친 세상인 거죠. 인류 역사 70만 년 동안 지금이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먼지 한 톨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상하게 지금 바뀐 거야. 잘못된 길로 왔으면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아니면 그냥 아예 서구처럼 그냥 동거문화로 가든지 혼외 출산으로 가든지 미혼모로 많은 여성들이 살아남든지 아예 그냥 갈 거면 서구처럼 가든가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분이 이랬죠. 처음 만나서 잠자리까지 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개차반이어도 같이 살란 얘기냐. 저는 무조건 혼전 순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고 가급적이며,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는데 나중에 개차반이다? 그러면 헤어져야죠. 무조건 뭐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고 개차반이라도 계속 그거를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혼 제도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이제 잭스를 맺어야죠. 참 논리 같지 않은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남성분인가 여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요즘 보면 이런 유형의 댓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메시지를 좀 제대로 반박해 주시면 보다 재밌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글은 좀 깁니다. 이제 해외에 거주하신 분이고 이분이 해외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제 한번 쭉 읽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산 것보다 해외에서 산 기간이 더 길어서 한국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도 여성주의 문제는 심각한데 좀 다른 방향으로 심각합니다. 일단 싱글마더를 선호하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보신 영상은 그런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것 같네요. 서양 남자는 경험 많은 여자를 선호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겁니다. 경험 많은 여자들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심각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책임지기 싫을 때는 경험 많더라도 관계없는 거죠. 연애용이에요, 연애용.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연애하는 데에는 그런 걸 중요하지 않죠.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거나 성실한 남자들은 경험 많은 여자를 절대로 선호하지 않고 여자들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자의 경험의 수는 단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여자들한테 이때까지 몇 명이랑 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화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경험이 많은 게 좋은 일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남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아요. 더불어 여자들도 같습니다. 문화만 좀 틀릴 뿐이지 여기서도 순결의 값어치는 높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경험이 적거나 없는 여자와 경험이 많은 여자를 두고 고르라면 당연히 전자를 택하죠. 다시 얘기하면 고를 능력이 안 되는 남자들도 자기 정당화를 위해, 그러니까 순수한 여성을 못 만난 남자들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 여자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퐁퐁남들이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댓글도 남성일 수도 있어요. 여성일 수도 있는데, 자기 퐁퐁인데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런 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자들은 경험이 많을수록 페어 본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생리적인 거고요. 머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첫 남자와 결혼한 경우의 행복지수와 결혼의 성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자들은 파트너가 3명이나 5명 이상일 경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더군요. 예, 차분한 설명 듣기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댓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